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3월이네요, 드디어. 네. 공부 그동안 했는데 남는 거 있어요? 없어요? 네. 원래 남는 게 없는 겁니다. 자, 지적과부터 다시 처음부터 나가도록 하죠. 18페이지 보시게 되면 지적의 의 나오고, 네, 연역이랑 용어 나오는데, 지적의라는 것은 국가나 국가에 위임받은 기관이 통치권에 미치는 모든 영토를 필지 단위로 구획하여 토지의 물리적 현황과 법적 권리관계 등을 공적장부에 등록 공시하고 그 변경사항을 영속적으로 등록 관리하는 국가사무를 말한다 나와 있는데, 지적이라는 것은 정의가, 지적은 전 국토에 대해서 일정한 사항, 토지에 관한 사항하고 그 다음에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이 두 가지를 기록하고 관리하는 행위를 지적으로 합니다. 이 지적이 다루는 부동산은 토지를 담당하게 되고, 그 다음에 부동산으로 건물 다루는 법이 따로 존재한다고 배웠었는데, 건물은 어떤 법이 다루더라? 토지는 지적이 다룬다고 배웠고, 건물의 경우는 참 어려운 법이죠. 건축법. 안 들어봤어요? 들어봤죠? 그럼 토지 담당하는 법은 어떤 법이고, 지적이고, 건물은 건축법이 담당하는 것이 법의 체계예요. 그래서 토지에 관한 사항만 다루는 것이 우리 지적이다 이렇게 이해하고 넘어가시고, 법률의 연역은 안 보셔도 됩니다. 안 나오니까. 오른쪽 용어 정리부터 보시면 돼요. 용어에서 다 배울 말이지만 한번 가볍게 정리하고 넘어가시길 바랍니다. 먼저 지적 공부란 것이 나오는데, 지적 공부란 종류가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 연명부, 대지권 등록부, 지적도 임야도 및 경계점 좌표 등록부 등 지적 측량 등을 통하여 조사된 토지의 표시와 해당 토지의 소유자 등을 기록한 대장 및 도면을 말한다 규정하는데, 괄호 안에 정보 처리 시스템을 통하여 기록, 저장된 것을 포함한다 해서 전산까지 8가지를 지적 공부라고 부릅니다. 밑에 표에 보게 되면 가시적, 비가시적 나눈 것이 있는데, 가시적은 등록사항이 직접 육안으로 확인하는 것이 가시적이고, 전산이 비가시적, 즉 불가시적이라고 쓰는데, 밑에 박스 보니까 대장이 몇 개가 있나요? 대장이 4개가 있죠. 대장은 토지대장이 있고, 임야대장이 있고, 공유지 연명부하고 대지권 등록부까지를 대장 그럽니다. 대장은 4개입니다. 그 다음에 도면이라고 칭하는 것이 지적도하고 임야도가 있는데, 토지대장을 그림으로 푸는 것을 지적도라고 부르고, 임야대장은 임야도로 풀게 됩니다. 항상 세트처럼 같이 보관하는 것이 보관상의 차이점이고, 토지대장은 뭐랑 같이 만든다고요? 지적도. 임야대장은 임야도로서 같이 보관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지적소관청. 지적소관청이란 지적 공부를 관리하는 시장 동그라미 내려와서 군수 동그라미, 구청장 동그라미, 흔히 지적소관청으로 칭하는 자가 3명이 있는데, 지적소관청이라고 불리는 자들은 시장이 있고, 그 다음에 군수가 있고, 또 하나가 구청장이 있더라. 이 3명을 소관청 그럽니다. 소관청 어디까지만 세분하시면 돼요. 군수의 경우는 경기도 가평군 같은 경우에, 가평 같은 경우 말 그대로 군이죠. 가평군은 군수가 소관청이 되는 것이고, 시장은 둘로 나눠서 구가 없는 시도 있고 구가 있는 시도 있게 됩니다. 바로 이 동네가 의정부시죠. 의정부시는 구가 있나요? 없으면 의정부 시장 자체가 소관청이 되는 것이고, 구가 있는 경우 3개로 나눠서 서울특별시 노원구가 있고, 그 다음에 인천광역시 계양구란 구가 있고, 예를 들은 거예요 그냥. 그 다음에 성남시 무슨 구? 싫어. 중원구. 성격이 못 돼가지고 자, 성남시 중원구란 구가 있게 됩니다. 요 3가 있을 경우에 요 2가지는 특별시 광역시죠. 특별시 광역시에 있는 구를 자치구라고 부릅니다. 자치구란 얘기는 재산세를 부과할 권한이 있고, 구청장을 투표로 뽑은 지역은 자치구란 말을 쓰는 것이고, 이 광역시 밑에 있는 성남시 같은 경우는 광역시가 아니다 보니까 자치구가 아닙니다. 그 자치구가 아니라는 얘기는 구청장을 임명한 지역이에요. 그럼 투표로 뽑은 지역은 자치구란 말을 쓰는 것이고, 임명을 통해 태어난 시장, 이제 구청장을 이제 행정상 구 또는 자치구가 아니란 말을 쓰는데, 외울 건 아니고, 서울시 노원구도 구가 있죠. 그 다음 인천시도 구가 있죠. 얘는 광역시는 아니지만 구가 있죠. 구가 있는 경우는 구청장이 소관청이지 시장은 소관청이 아닙니다. 그럼 어떤 시를 할지라도
구가 있는 경우는 구청장이 소관청이지 시장은 소관청이 아닌 거예요. 고양시 덕양구는 누가 소관청? 덕양구 구청장이 소관청이 되고 고양시장은 소관청이 아닙니다. 부천시 소사구의 경우도 소사구가 되겠죠. 그래서 크게 요 두 개만 세분하시면 돼요. 구가 없는 시는 누가 소관청이고 시장이 소관청이고 구가 있는 시의 경우는 무조건 구청장이 소관청이지 시장은 소관청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재에서 시장 읽어보게 되면 옆에 시장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 제2항에 따른 행정시의 시장을 포함하며 행정시장도 포함한다는 얘기인데 소관청이라는 얘기인데 제주도에는 시가 두 개가 있습니다. 제주시하고 서귀포시 그 두 개 시장은 투표로 뽑는 게 아니라 임명직이에요. 그럼 도지사가 임명한 지역을 임명을 통해 태어나는 시장을 이 행정시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럼 행정시장도 시장이니까 소관청에 포함이 되고 두 번째 지방자치법 제3조 3항에 따라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두는 시의 시장은 제외한다. 칠판에서 구가 있는 시의 시장은 소관청이 아니니까 구가 있는 시의 시장은 소관청이 아니란 얘기예요. 이해 갔어요? 다시 구가 있으면 누가 소관청이에요? 구청장이 소관청이니까 구가 있는 시의 시장 등은 소관청에서 제외란 얘기예요. 소관청이 아니니까. 누가 소관청이니까? 구청장이 소관청이니까. 이해 갔어요? 그 다음 마지막이 구청장의 개념은 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 해서 자치구만 소관청이 아니라 자치구가 아니더라도 구청장이 소관청이 되므로 두 개만 이해하시면 돼요. 구가 없는 시가 있고 구가 있는 시가 있더라. 구가 없는 시의 경우는 시장 자체가 소관청이 되고 구가 있는 시의 경우는 무조건 두 명이 세 명이 소관청이 되는데 나중에 이제 보다 보게 되면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럼 시도지사에 포함되는 이 두 명은 시도지사에 포함되는 시장이고 여기는 광역시가 아니죠. 그러다 보니 얘는 대도시 시장이라는 말 쓰게 됩니다. 구가 만들어지는 것은 인구가 50만 이상이 되면 구가 만들어지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50만 이상이라는 얘기는 큰 도시다 보니까 이런 성남시 같은 경우는 뭐라고 부르더라? 대도시라고 부르는 겁니다. 부천시도 구가 있죠. 대도시가 되기 때문에 이제 이따 나중에 배우다 보면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라는 말 나올 경우에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도지사에 포함되는 시장이고 그 다음에 대도시란 말은 광역시는 아니지만 구가 있는 시의 시장을 뭐라고 부르더라? 대도시 시장이 표현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필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구획되는 토지의 등록 단위를 말한다. 이게 필지의 정의고 그 다음에 네 번째 토지의 표시란 6개를 의미하는데 지적공부의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를 등록한 것을 말한다 해서 6가지를 토지의 표시라고 부릅니다. 이건 기본적으로 외우셔야 돼요.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까지를 토지의 표시라고 부르며 토지 표시 먼저 지번의 뜻은 필지에 부여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번호를 말한다 해서 토지마다 붙이는 번호가 지번입니다. 두 번째는 지목. 지목은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용도 동그라미 쳐놓으시고 용도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것을 말한다 해서 지목을 세분할 때는 용도별로 세분하는 것이 기준인데 20회 기출하기를 지목이란 토지의 주된 성질에 따라 성질이 아니라 용도입니다. 용도별로 지목을 세분함으로 용도가 중요한 말이고요. 넘어가서 면적. 면적이란 지적공부에 등록된 필지의 수평면적 넓이를 말한다 나오는데 우리나라 지적은 2차원 지적 실시하다 보니까 언제나 면적은 수평입니다. 그럼 토지에 관한 사항은 지적이 우선, 건축법이 우선? 지적이 우선이죠. 지적법에서 면적은 수평면적 넓이를 따지다 보니까 건축법 배울 당시에 건축법상 대지 면적은 뭐라고 정의했어요? 건축법상 대지 면적은 수평, 투영 면적으로 한다. 들어봤어요? 네, 들어봤죠? 건축법도 토지에 관한 사항은 지적이 우선이니까 항상 수평으로 투영을 통해 정한 면적이 바로 면적인 거지 경사가 있다 경사 면적 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경계. 경계는 다시 왔다 갈 텐데 필지별로 경계점간을 직선으로 연결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선을 말한다. 경계랑은 경계점을 연결하면 경계가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좌표. 지적 기준점 또는 경계점의 위치를 평면, 직각, 중행선 수치로 표시한 것을 말한다. 말이 어려운 것 같은데 좌표라는 것은 이렇게 XY 그래프 그리고 학교를 배울 당시 이걸 뭐라고 배웠어요?
소유예요, 공급이에요? 학교는 1분 특강. 예, 수요. 얘는 공급이라고 배웠죠? 발음만 잘하면 돼. 모르는 분은 따라하세요. 수, 유. 이게 편하죠? 공, 급 편하니까 수, 유, 공, 급 그러면 돼요. 이동기호서도 일르지 마세요. 전화와 그러면 또 네가 그랬니? 그러면 아니 나 안 그래 또 잡아떼야 돼. 그러니까 우리 여기 한 점 만났을 때 우리는 여기를 수학적 기호로 x, y 좌표로만 쓰는데 말로 바꾸게 되면 지금 보시는 그래프가 평면인가요? 입체인가요? 평면이고 x, y 만난 것이 직각으로 만났고 y축 종과 x횡이 만나서 한 점 이뤘기 때문에 평면, 직각, 종행, 수치를 좌표라고 부르는 겁니다. 말을 풀면 아무것도 아니니까 외우려고 그러지 마시고 그냥 이해를 하세요. 그 다음에 5번에 지번 부여 지역. 지번을 부여하는 단위 지역으로서 동리 또는 이에 준하는 지역을 말한다는데 지번 부여할 당시엔 동과 리 단위를 부여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 지역이 상계동이라고 가정을 하고 상계동으로 정해진 것은 법에 정해진 법정동의 개념이 될 것이고 또 상계동이 넓다 보니까 상계 1동, 상계 2동, 상계 3동에 세분하게 되면 상계 1동, 2동, 3동의 개념은 주민센터가 따로 있죠. 동사무소 따로 있다 보니까 요 행정을 따로 보기 때문에 1, 2, 3동의 개념이 행정동의 개념이에요. 또 전체를 표현하는 게 뭐라고 부르고 전체 표현할 때는 법정동, 1동, 2동, 3동을 행정동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차이점인데 그럼 이 상계동 안에 필지가 900개가 있다고 가정할 경우에 지번부여 시에는 1동은 1동끼리, 2동끼리, 3동끼리 따로따로 부여할까? 상계동을 통째로 부여할까? 이거부터 알아야 돼요. 1동, 2동, 3동을 따로따로 부여할까요? 통째로 부여할까요? 통째로 부여하지 따로따로 부여하지 않습니다. 그럼 여기가 1번이 되고 쭉 올라가서 마지막이 900에 도록 부여하는 것이 지번부여 방법이에요. 그럼 1동, 2동, 3동 따로 부여한 것이 아니니까 지번 행정동 단위가 아니라 법정 동 단위로 지번을 부여하는 것이 기준인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상계동 안에 제일 마지막 지번이 몇 번이에요? 900번이죠. 요거를 표현상으로 최종 본번 또는 최종 지번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최종 본번이 지금 상계동은 900번이죠. 이거 써먹을 거 좀 이따가 900까지 사용했다는 얘기는 안 쓰지 않은 번호는 901번 아직 안 썼네요. 그럼 요 번호를 표현할 때 뭐라고 부르느냐? 최종 본번 다음 본번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좀 이따 지번 배울 때 최종 본번 다음 번호란 말 나오게 되면 그걸 뭔 말인지는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최종 본번이란 말은 사용한 제일 마지막 지번을 의미하고 사용 안 한 지번을 뭐라고 표현하더라? 최종 본번 다음 본번이란 말 쓸 때 이 말 뭔 말인가는 이해하고 들어가시면 내용이 정리가 될 겁니다. 그 다음 6번의 경계점. 필지를 구획하는 선의 굴곡점으로서 선의 굴곡점 동그라미 표현하시고 지적도나 임야도의 도의 형태로 등록을 하거나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좌표 동그라미 좌표 형태로 등록되는 점을 말한다. 규정하는데 경계점이라고 불리는 점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경계점은 지금 동그라미 친 것이 선의 굴곡점이라는 점이 있고 또 하나가 XY 좌표가 있더라. 지적도를 열어봤더니 하나 예쁜 토지가 하나가 있는데 네모나게 생긴 토지가 지번이 10번이고 지목이 대란 토지가 하나 있더라. 이 땅에 선이 꺾이는 점이 몇 개 있어요? 4개 있죠. 이 선이 꺾이는 점을 선의 굴곡점이라고 부르고 너무 잘하는 것 같아 지금. 여기 안 할래다가 해드리는 건데 건너뛸래다가 혹시나 모를까봐 한번 해드리는데 다 알고 있죠 여기? 몰라요? 하, 미치겠다. 자 여기 선의 굴곡점이 되는 것이고 이 괜히 한 것 같은데 이거 느낌에 다 아는 것 같은데 자 이 토지를 XY 좌표로 표시하게 되면 4점만 찍으면 됩니다. 하나 둘 셋 4개 찍어서 좌표를 표시하게 되면 이 좌표도 뭘로 보느냐 경계점으로 보겠다는 것이 종류예요. 경계점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선의 굴곡점이고 또 하나는 좌표가 있더라. 그럼 경계점을 왜 만들었느냐? 경계점 만든 이유는 그 위에 토지 표시 맨 꼭대기 두 번째 칸에 맨 꼭대기 두 번째 칸 경계 나와 있죠? 경계는 무엇을 연결하면 경계래요? 경계점 간을 직선으로 연결하게 되면 경계가 만들어지더라. 그럼 경계점을 직선 연결하게 되면 만들어지는 것이 경계예요. 그럼 지금 나온 경계점이 몇 가지가 있더라? 종류가 두 가지가 있죠? 선의 굴곡점이 있고 좌표가 있을 경우에 이 꺾이는 점을 연결하게 되면 만들어진 선이 있더라. 이 선이 바로 토지의 경계가 되는 것이고 XY 좌표도 경계점인가요?
경계점은 두 가지 있다 그랬으니까 좌표도 경계점이죠. 좌표 경계점을 연결하면 뭐가 만들어지더라? 경계가 만들어지니까 좌표 네 개를 연결했을 때 만들어진 선, 이 선이 바로 우리가 배운 토지의 경계라는 겁니다. 그럼 경계는 이제 말을 엮어서 무엇을 연결하면 경계가 되고, 점은 얼굴에 있는 게 점이고, 왜 이건 빼먹고 점이라고 그래 자꾸. 자, 경계는 뭘 연결하면 점이 되죠? 점이라 말이야. 자, 경계는 뭘 연결하면 경계가 되고, 경계점을 연결하면 경계가 되는 것이고, 경계점의 종류는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선의 굴곡점하고 좌표를 경계점이란다 해서 엮어보시면 같이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일곱 번째가 토지의 이동. 이동할 때 한자 이자가 무슨 이자인가요? 다른 이자죠. 토지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토지 뭔가가 달라질 때가 토지의 이동 그러는데, 뜻이 토지 표시를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하는 것을 말한다 해서 토지 표시를 새로 정하고 변경 말소할 때가 토지 이동 말을 쓰는데, 중요한 말은 토지 표시가 뭐냐요. 아까 토지 표시란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기억나세요? 이 6가지 중에서 어떤 거 하나라도 새로 정한다거나 변경한다거나 말소할 때를 토지의 이동 그럽니다. 그 사례가 6개가 들어와 있는데, 첫 번째가 신규 등록. 신규 등록은 새로이 조성된 토지 및 등록이 누락되어 있는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토지를 처음 등록하면서 대장을 처음 만드는 사유입니다. 아기가 처음 태어나게 되면 부모님이 뭐 해줘요? 출생신고 해주죠? 그럼 출생신고와 똑같은 개념이 신규 등록을 통해서 대장을 처음 만들게 되고요. 두 번째가 등록 전환. 이게 시험에 4번 답이 됐는데, 등록 전환이란 정의가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 및 지적도에 옮겨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해서 장부가 바뀌는 게 등록 전환인데, 순서가 맞아야 돼요. 어디에서 어디로 넘어간대요? 임야대장, 임야도에서 토지대장, 지적도로 넘어갈 때 등록 전환이고, 거꾸로 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 순서가 틀리면 잘못된 거니까 주의하실 부분이고요. 근데 세 번째 칸의 분할. 분할이란 지적 공부에 등록된 하나의 필지를 두 필지 이상으로 나누어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이건 어려운 내용은 없고, 합병. 지적 공부에 등록된 두 필지 이상을 하나의 필지로 합하여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이것도 어려운 내용은 없고요. 그 다음에 지목 변경. 지적 공부에 등록된 지목을 다른 지목으로 바꾸어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이것도 안 어렵고, 축척 변경 동그라미 펴놓으실 것. 축척 변경이란 정의가 지적도에 등록된 경계점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하여 작은 축척을 큰 축척으로 변경하여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해서 축척 변경 정의가 나오는데, 여기서 해당하는 도면은 지적도만 대상입니다. 뭐만 대상이라고요? 지적도만. 임야도로만 끼어들어오면 안 돼요. 지적도만 대상으로 해서 작은 축척을 큰 거로 바꿀 때 축척 변경이고, 축척은 어떤 경우도 큰 게 작아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과거에 기출문제를 한번 출제한 적이 있으니까 주의하실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8번째가 지적 기준점. 지적 기준점은 크게 3가지가 나옵니다. 지적 삼각점이 있고, 지적 삼각 보류점이 있고, 지적 도근점이 있는데, 기준점이 3개 중에서 가장 큰 기준점이 지적 삼각점이고, 그 다음 큰 기준점이 지적 삼각 보류점, 가장 작게 세분한 건 지적 도근점인데, 쉽게 얘기하려고 그러면은 대한민국을 세분할 때 가장 크게 나누는 세분한 행정구역이 시와 도죠. 그럼 서울시를 만들어 놓고 서울시를 다시 또 3번 들어갑니다. 뭘로? 구로. 그다음 구를 세분한 다음에 노원구에서 상계동, 중계동 나오는데 동으로 3번 들어가는데, 그런 개념을 이해하시면 돼요. 기준점을 가장 크게 세분한 기준점이 지적 삼각점이고, 이거 작게 세분한 것이 지적 삼각 보류점, 더 잘게 세분한 것이 지적 도근점에서 이해하시되, 우리 지적 몇 차원 지적인가요? 2차원. 점은 수평 측량 들어가다 보니까 따라붙은 말이 수평 위치 측량의 기준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이 말 똑같이 들어갑니다. 똑같이 들어가는데, 그럼 삼각점은 뭘 통해 만들었느냐? 지적 삼각점은 국가 기준점을 통해서 따로 정한 기준점이 지적 삼각점이 되는 것이고, 하나 더해가면 됩니다. 지적 삼각 보류점은 국가 기준점 플러스 지적 삼각점을 통해서 만든 것이 지적 삼각 보조점이며, 지적 도근점의 경우는 국가 기준점 플러스 지적 삼각점 플러스 지적 삼각 보조점 플러스 다른 지적 도근점을 통해 따로 정한 기준점 지적 도근점이 되다 보니까 더해 가시면서 이해하시면 될 부분이므로, 뒤에 가면 또 나오니까 외우지 마세요. 그냥 지적 기준점 몇 개가 있더라?
세 개 있다 정도만 세분하시면 뒤에 가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뭐 어떤 할아버지 다녀가 산타크로스 할아버지? 아니요. 뭐가 왜 이렇게 많아? 공부 열심히 하라고. 이거 뺏어 먹어도 되는 거예요? 네. 아 좋아라. 빨리 줘 수고하게 빨리 주자. 자, 농담하고. 예, 농담하고. 예. 남는 거 하나 남는 거. 남는 거 있으세요? 예, 이따가 실장하고 나눠 먹을게요. 시장이 많아요. 와 이것도 배 타고 넘어온 거네. 네. 그런 거 예. 해야 돼. 어쨌든 일용할 양식도 주시고 감사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지적 측량 보도록 하죠. 지적 측량이란 토지를 지적 공부에 등록하거나 지적 공부에 등록된 경계지점을 지상에 복원하기 위하여 필지에 경계 동그라미, 좌표 동그라미, 면적 동그라미를 정하는 측량을 말하며 지적 확정 측량과 지적 대조사 측량을 포함한다 해서 측량의 정의가 들어오는데 중요한 것은 측량을 통해 얻는 결과가 몇 가지냐예요. 측량 실시하게 되면 얻는 결과는 세 가지입니다. 경계를 구하고 좌표를 구하고 면적을 정하는 것이 측량 실시한 효과입니다. 나중에 뒤에 가서 경계 어떻게 정합니까? 물어보게 되면 나올 말은 측량 이 말이 나와야 돼요. 좌표 어떻게 정해요? 측량. 면적 어떻게 정해요? 측량이 나온다 이렇게 꼭 기억하고 넘어가시고 10번째가 부동산 종합공부. 종합공부가 작년부터 시행하다 보니까 작년에 기출문제를 2문제를 뽑아냈는데 토지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건축물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토지 이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 부동산 가격에 관한 사항 등 부동산에 관한 종합 정보를 정보관리 체계를 통하여 기록, 저장한 것을 말한다 해서 토지와 건물에 관계된 지적 공부, 또 건축물과 관계된 장부에서 통칭해서 총 18가지가 소관성이 있는데 이 18가지 다 모아놓은 정보가 부동산 종합 공부입니다. 이거 하나만 딱 되게 되면은 토지에 관한 내역, 건물의 내역, 용도, 지역, 토지 이용 규제 다 확인할 수가 있어요. 좋아진 거예요? 나빠진 거예요? 좋아졌어요. 좋아지긴 뭐가 좋아지 나빠졌지. 생기는 거는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공부할 게 늘어나니까. 아시겠죠? 네. 없어지는 건 공부하는 차원에서 좋은 거겠지만 생기는 건 결코 좋은 게 아니에요. 어쨌든 간에 새로 생겼으니까 공부는 하긴 하는데 작년에 2문제를 뽑아냈기 때문에 아마 올해는 좀 가볍게 봐도 될 것 같아요. 크게 몇 가지 등록사항이 있느냐? 4가지가 있습니다. 토지 표시하고 소유자, 두 번째가 건축물의 표시와 소유자, 세 번째가 토지 이용 및 규제, 네 번째는 가격까지 해서 이 4가지를 담고 있는 정보가 부동산 종합 공부가 됩니다. 그 다음에 연속 지적도, 지적 측량을 하지 아니하고 전산화된 지적도 및 임야도 파일을 이용하여 도면상 경계점들을 연결하여 작성한 도면으로서 측량이 활용할 수 없는 도면을 말한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뭔 말이냐? 내가 가진 땅이 이렇게 하나가 있다고 가정을 할 경우에 내 땅을 확인하고 싶을 때 지적도를 떼보니까 여기에 지적도 도각선이고 5번 도면이에요. 5번 도면에 내 땅을 확인하니까 이렇게 해서 걸쳐 있게 됩니다. 내 땅이 10번 토지 전인데 이렇게 걸쳐 있어요. 그럼 5번 토지만 봐서 내 땅 확인할 수가 없죠. 그럼 6번 밑에 도면이 6번일 경우에 6번 도면까지 띄어서 확인하는데 옛날에는 이 땅 확인하고 싶은 경우는 5번 도면, 6번 도면 따로따로 띄어서 붙여서 확인했습니다. 붙여가지고 확인했는데 지금은 다 입력되어 있다 보니까 이 땅을 확인하고 싶은 경우는 5번 도면, 6번 도면 같이 따달라 그러면 2개 같이 나와버려요. 이 같이 나오는 것을 뭐라고 부르더라? 연속 지적도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럼 옛날처럼 따로따로 떼서 붙여볼 필요는 없기 때문에 이렇게 좀 편의를 위해서 만들어진 지적도 바로 연속 지적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이런 땅이 실제로 많아요. 많다 보니까 하나의 필지가 도면 여러 장에 걸쳐 있는 경우에 이때는 도면을 여러 장을 같이 뜰 수가 있는데 이런 도면은 뭐라고 부른다고요? 연속 지적도라고 부르는데 얘는 측량하라고 떼주는 게 아니라 토지 모양을 확인할 목적이다 보니까 측량에 활용할 수 없는 도면을 연속 지적도라고 부릅니다. 용어 정의가 나름대로 시험에 여러 번 냈습니다. 많이 나왔던 것은 뭐 지금까지 따져보면 10문제 이상 나온 것 같으니까 올해도 쉽게 좀 한 문제 낼 거예요 아마. 근데 용어 정리는 최근에 21회 이율은 잘 안 내고 있으니까 그래도 중요한 파트이므로 정리하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지적에 관한 법률적 개관부터는 거의 출제 안 하니까 생략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다 배우게 될 내용이므로 생략하고 어디로 가시느냐? 1장, 2장, 3장, 4장, 5장, 6장, 7장 넘기세요. 넘기셨어요?
네, 거기 안 나옵니다. 넘기시니까 페이지가 35페이지에 토지의 등록 찾으셨어요? 예, 거기부터 보시면 됩니다. 토지 등록부터. 이 부분이 지적법의 시작인데 토지를 등록할 경우 어떻게 등록할 것이냐 해서 쭉 달고 들어올 부분이에요. 제일 처음 나와 있는 것이 뭐가 나왔느냐? 의의는 국토교통부 장관은 모든 토지에 대하여 필지별로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좌표를 조사 측량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찾으셨나요? 요게 이제 내용은 하나 넘어가시게 되면 똑같은 말 나옵니다. 토지 조사 등록해서 토지를 최초 등록할 경우에 최초로 등록하는 경우에 누가 등록할 것이냐 문제인데 최초 등록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등록해 주게 되며 대상 토지는 모든 토지를 등록하는 대상입니다. 그럼 최초 누가 등록했대요? 국장이죠. 등록한 이후의 문제인데 등록한 이후에 분할합병 등 토지 이동이 발생을 하게 되면 이 토지 이동은 토지 소유자가 신청을 하되 신청은 지적소관청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그럼 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신청받은 소관청이 결정하게 되어 있는데 단 소유자 신청하지 않았을 때에는 소관청에서 직권으로 정리할 수가 있다가 됩니다. 그럼 이제 최초 등록은 누가 하는 것이고 국토부 장관이죠. 그 이후의 결정은 지적 소관청이 하다 보니까 서로 권한이 다르기 때문에 여기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최초는 국장이고 그 이후는 지적 소관청이 결정한다 잡아놓으시고 신청이 없을 때 직권으로 정리하게 되어 있는데 직권 정리할 경우에 거치는 절차가 5가지가 있게 됩니다. 밑에 박스로 쭉 이어지는데 처음 나온 것이 직권으로 가는 경우에 소관청에서는 토지 이동 현황조사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첫 번째 내용인데 이 토지 이동 현황조사 계획 원칙은 시, 군구별로 수립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단 부득이한 경우는 면, 동 단위로 수립할 수도 있다요. 이건 뭐 중요한 건 아니니까 간단히 보시면 되고 자, 수립하는 계획이 어떤 계획이래요? 이게 나와야 돼, 입이. 토지 이동 현황조사 계획 이게 나와야 돼요. 뭐라고요? 토지 이동 현황조사 계획을 수립하더라 기억하시고 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두 번째는 계획에 의거해서 토지 이동을 조사하게 되고 조사한 내용을 적어야겠네요. 그럼 조사할 때는 세 번째가 토지 이동 조사부를 작성할 것이고 조사부 내용대로 지적을 정리하기 위해선 소관청 내에서 네 번째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를 만드는 다음에 마지막이 5번째가 지적을 정리하는 것이 일련의 과정인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양은 얼마 안 되죠. 여기까지는 양은 얼마 안 되지만 여기까지 기출문제가 몇 문제가 나왔느냐 지금까지 6문제가 나왔습니다. 여기서만 놀라지 않네요. 야, 몇 문제 나왔다고 여기까지? 6문제가 나왔습니다. 많이 나왔죠? 최근 나왔던 것이 국토교통부 장관은 어떤 토지에 대해서 토지 이동은 누가 괄호에 들어갈 말은 낸 것이 최근 이슈 문제고 또 한 번 나왔던 것은 토지 이동이 있을 경우에 소유자의 신청을 받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한다. 틀렸죠? 국장이 아니라 소관청이죠. 이게 틀리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똑같은 문제가 안 돼요. 항상 공부할 때는 다른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번 나왔던 것이 직권으로 토지 이동을 조사하고자 할 때 수립하는 계획을 무엇이라 하는가 이게 문제예요. 답은 토지 이동 현황조사 계획이 나왔던 것이고 이 절차로 옳은 것을 물어본 것도 기출문제입니다. 이렇게 문제를 내다 보니까 여기는 기본적으로 잡고 넘어가셔야 돼요. 나름대로 이 부분이 참 중요한 파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보시게 되면 나오는 것이 토지의 등록 단위에서 필지란 말이 따라 붙는데 아까 필지란 것은 정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구획이 된 토지를 필지라고 부르는데 필지란 것은 소유권이 미치는 가장 작은 단위가 필지입니다. 필지는 법이 정한 법정 단위로서 인위적인 단위의 필지란 말을 써요. 뭐라고요? 인위적 단위를 필지란 말 쓰는 것이고 반대로 자연적 단위는 획지란 말 쓰는 거죠. 획의 뜻이 뭐예요? 같은 가격. 네, 가격 수준이 비슷한 일단의 토지를 획지라고 부릅니다. 토지 가격은 국가가 공시지가를 정해주지만 그 가격이랑 무관하게 거래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이 획지란 것은 자연적인 단위가 획지란 말 쓰는 것이고 인위적인 단위는 필지란 말 쓰는 거예요. 우리 강의실에 하나의 필지로 있다고 존재하고 너무 크다 보니까 안 팔려서 소유자가 땅을 분할할 수 있겠죠. 분할하게 된 필지가 몇 개가 된 거예요 지금? 2개가 됐잖아요. 그럼 2개가 된 것은 누구 때문에 늘어난 거예요? 토지
소유자니까 사람을 통해 구역이 되기 때문에 이 필지라는 것은 인위적 단위만 쓴 것이고 필지가 자연적 단위만 쓰는데 이 하나의 필지가 성립하기 위해서 갖출 요건이 6가지 요건을 갖춰야 됩니다. 오른쪽 보게 되면 그 박스 안에 6칸이 나눠져 있죠. 그건 기본적으로 이해할 부분이에요. 외울 건 아니고. 자, 하나의 필지가 되기 위한 조건은 전제 조건 첫 번째가 지번 부여 지역이 같아야 돼요. 지번 부여 지역은 동이나 리가 같아야 됩니다. 동이 다른 경우는 하나의 필지로 볼 수는 없으니까 상계동에 있는 토지와 중계동 토지는 하나의 필지로 보지 못합니다. 동이 같아야 돼요. 두 번째의 경우는 용도, 다른 말로 지목도 같아야 되고 세 번째는 토지 소유자도 같아야 됩니다. 네 번째의 경우는 집안도 연속이 돼 있어야 돼. 집안 연속이라는 얘기는 하나의 필지가 존재하다가 이 필지 지목이 전인데 가운데로 도로가 뻥 뚫려버리게 되면 도로를 통해 집안이 단절돼 버렸죠. 이 집안이 단절된 경우는 이쪽 땅이랑 이쪽 땅 하나의 필지로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집안도 연속이 돼 있어야 하고 다섯 번째 경우는 지적도, 임야도의 축척도 같아야 할 것이고 마지막은 등기 여부까지 같아야 됩니다. 등기 여부 같으라는 얘기는 등기가 돼 있어야 한다, 돼 있지 않아야 한다? 돼 있어야 한다. 그 뜻이 아니에요. 그럼 틀려요. 등기가 돼 있으면 돼 있는 것도 하나의 필지라는 얘기이고 미등기도 하나의 필지로 인정을 할 수가 있는데 단 등기된 땅과 미등기 땅을 같이 일필지로 볼 수는 없다 이 뜻인 거지 등기된 것만 따지는 거 아니니까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요 조건을 갖추면 하나의 필지로 인정을 해 주겠다요. 요거는 이 자체를 시험에서 틀릴 사람이 있을까요? 아니 이걸로 틀릴 사람 누가 있을까? 다 맞추겠죠? 아니면? 자 맞출 수가 있는데 이거는 나중에 2번 써먹게 됩니다. 한 번 써먹는 것은 아까 합병의 뜻은 두 필지 이상을 하나의 필지 합치는 거예요. 합병한다는 얘기는 두 필지가 뭐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의 필지로 바뀌는 거죠. 그럼 합병하려면 하나의 필지가 될 수 있어야 합병하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합병 요건을 풀어치면 10가지가 나오는데 10가지 중에 6가지가 이겁니다. 그럼 나중에 합병 요건 배울 때 요건 띄고 배우시면 별도로 배울 필요가 없고 거꾸로 응용하게 되면 이 조건을 갖추면 하나의 필지인가요? 네. 하나의 필지이죠? 네. 이 중에 하나라도 어긋나게 되면 1필지가 될 수 없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네, 분할하면 되니까 분할을 왜 합니까? 보면 여기가 걸려서 분할한다 이렇게 하시면 편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2번 써먹을 수 있기 때문에 요거는 기본적으로 차고 넘어가시고요. 그럼 지금의 경우 지목도 같아야 되는데 만약에 지목이 다른 경우는 하나의 필지를 볼 수 없다가 되겠죠. 없지만 하나의 필지로 보기 위해서 만든 땅이 바로 박스 밑에 나오는 양입지란 말이 따라 나옵니다. 양입지. 양입지란 땅은 주된 토지에 편입이 되는 조그만 종된 토지를 양입지라고 부릅니다. 양입지 개념은 주된 땅 개념이 아니라 종된 땅이 양입지가 되는 것이에요. 아파트가 하나 있다고 가정을 하고 아파트 단지 안에 이렇게 건물이 101동, 102동, 103동, 104동 서 있고 가운데 도로가 하나가 있더라. 지목을 따져보게 되면 여기 지목은 대가 되고 여기는 외관상 지목이 도로가 있을 경우에 지적돌 때 보게 되면 분명히 대와 도로 구별할 땅이 있지만 도로로 나오는 게 아니라 전부 다 대로 편입돼 버립니다. 이 편입이 된 이 조그만 땅을 뭐라고 부르느냐? 양입지라고 불러요. 그 양입지의 개념은 주된 땅, 종된 땅. 조그만 종된 땅을 양입지라고 부르는데 이 땅이 합쳐지기 위한 조건은 요건이라는 말을 쓰는데 요건의 경우는 일단 조그만 땅이 주된 땅에 편익을 제공을 해야 돼요. 편익을 제공하는 토지로서 도로나 국어 등의 부지가 양입지가 될 수가 있고 이 조그만 땅은 필히 주된 땅에 접속돼 있거나 주된 땅이 둘러싸인 토지로서 주의할 점이 용도가 동일한 토지일 것, 다른 토지일 것, 용도가 달라야 돼요. 같으면 양입지란 말이 안 나와요. 전부 다 지목이 되는 경우 하나의 필지에 양입지란 말이 안 나오고 대와 도로 이렇게 지목이 다른 땅이 있을 때, 즉 용도가 다른 땅이 있을 때 양입지란 말이 나와서 이 조건 갖추게 되면 하나의 필지로 인정을 해주겠다가 원칙이에요. 단 제한서의 경우 이 조건을 갖췄다 할지라도 다음은 양입할 수 없다 해서 제한서가 따라붙는데 제한서에는 3가지입니다. 종된 땅, 토지만 의미라는데 종된 땅이 3개를 피해가야 돼요. 일단 종된 땅이 대인 경우는 양입할 수 없다. 대는 별도의 지목, 대로 갑니다.
대에서 양입 못하는 지문 몇 개 있다고 배우셨어요? 대는 양입할 수 없는 거 3개 외우시라 그랬죠? 그건 외울 수밖에 없습니다. 과수원하고 목장용지하고 묘지 요 3개에 있는 대는 대로 분류하고 양입을 허용하지 않는다는데 이게 뭔 말이냐? 과수원이 있다고 가정을 하고 여러분이 가진 땅이 과수원이 있는데 이 과수원 안에 요만큼의 집터가 있더라요. 그럴 경우에 여기 지목은 대가 될 것이고 여기는 과수원이 되겠죠. 여러분이 대지 소유자예요. 과수원까지 이 땅을 팔아먹을 때 땅값이 과수원이 비싸요? 대가 비싸요? 대가 훨씬 비싸죠. 그럼 이 땅을 팔을 때 비싼 땅을 싼 땅이 합쳐가지고서 싸게 팔으실래요? 아니면 비싼 땅을 따로 계산하실 거예요? 비싼 건 따로 계산해야죠. 비싼 거니까. 요걸 같이 볼 수는 없잖아요. 이해 갔어요? 그래도 요 조그만 땅은 비록 지목이 면적이 아무리 작아도 대로 가는 거지 양입시킬 수는 없다 해서 대는 별도로 대로 분류합니다. 요 첫 번째 내용이고 두 번째 개념은 종된 땅의 주된 토지 면적의 10%를 초과하는 경우도 양입하지는 못한다가 됩니다. 그럼 10%까지만 양입하겠다는 얘기인데 우리 과거 기출문제 나올 당시에 이 전체 면적이 3,000제곱미터라고 가정을 하고 도로가 면적이 나오기를 300도 가능하고 300도 가능하다고 예를 들었을 경우에 그럼 3,000의 10%가 얼마인가요? 300이죠? 그럼 300은 10%까지는 편입이 되어서 다 대로 나옵니다. 하지만 301의 경우는 10% 초과했죠? 별도의 지목 도로입니다. 그럼 얼마까지만 양입시키겠다? 10%까지만 양입이 되는 것이고 10%를 넘어서는 경우는 별도의 지목으로 분류하지 양입시키지는 않습니다. 단 10%를 초과 안 했다 할지라도 마지막은 종된 땅이 독립적으로 33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도 양입시킬 수는 없다요. 330이라는 얘기 평수로 따지니까 몇 평일까? 100평이 되겠죠. 100평까지 양입시키는 것이 내용인데 여기서 암기할 사항은 3가지예요. 대하고 10%하고 330 외우고 넘어가시는데 이거는 친절하게 다음 양입시키지 못하는 경우는 1번 대, 2번 10% 주고도 안 줘.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의 살을 주고서 맞춰라요. 이 하나의 필지가 목장용지에 있다고 가정을 하고 면적이 4,000제곱미터입니다. 근데 요만큼에 대해서 전이 있는데 이 전의 면적은 350제곱미터랍니다. 이렇게 양입시킬 수 있습니까? 이렇게 달고 들어와요. 사례 가지고. 이렇게 사례가 나오게 되면 요 살을 여기 집어넣어서 이 3개를 통과했을 때 비로소 양입이 되는 거예요. 그럼 주된 땅은 뭐가 주된 땅이고 목장용은 주된 땅이고 얘가 종된 땅이죠? 종된 땅이 지목이 된가요? 대 아니죠? 뭐예요? 전이니까 일단 요거 통과했고 두 번째는 10% 초과했어요? 초과 안 했죠? 4,000에 10% 400이니까 요것도 통과했고 10%는 초과는 안 했지만 330은 초과했나요? 네, 그럼 여기 걸렸기 때문에 양입할 수가 없다. 이렇게 집어넣어야 돼요. 이해 갔어요? 이런 식으로 문제 나오기 때문에 잡아내시고 또 하나의 필지가 예를 들어서 똑같이 목장용지고 전이라고 가정했을 경우에 요 면적은 1000제곱미터 전의 경우는 110제곱미터 양입할 수 있느냐냐 통과했어요? 전이잖아요. 대 아니죠? 통과했고 10% 초과했어요? 1000에 10%는 100이잖아요. 110, 10% 초과했죠? 여기에 걸려서 양입할 수 없다 되는 거예요. 이렇게 풀고 나가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하나씩 집어넣어서 다 통과했을 때 비로소 양입이 되는 것이니까 이런 사례가 나오게 되면 여기 집어넣어야 되는 겁니다. 안더스탠드? 자, 어떻게 외우실 것? 하나는 대, 또 하나 10%, 또 하나 330인데 얘가 평수를 몇 평이라고요? 100평입니다. 그럼 어디 한번 공부했나 한번 물어나 볼까? 취득세 배웠죠? 취득세 안 배웠어요? 괜찮아, 틀려도 되니까 말씀하세요. 자, 취득세 배울 때 다 배웠을 거예요, 이제는 아마. 취득세 고급 주택 배웠을 겁니다, 아마. 면적이 어떻게 돼요? 고급 주택은 취득을 5배 준 거 사는 경우 면적 331제곱미터, 662제곱미터, 아파트 245제곱미터, 67제곱미터 수용장이 있으면 5배 준 거 사야 한다. 배웠어요, 다. 안 배웠다고 잡아떼지 마시고. 자, 취득세는 면적이 100평이 얼마나 나오느냐? 331로 나와버려요. 얼마나 나온다고요? 331. 여기는 330 나왔습니다. 건축법에서 배울 때 건축법은 100평이 얼마나 나올까 그러면?
330일까 331일까 한번 찍어보세요. 330. 자, 그러면 이제 재산세일 경우는 재산세는 100평이 330. 그럼 양도소득세는 330. 자, 한 방에 털어드릴게요. 몇 방에? 한 방. 잘 들으세요. 모든 법은 100평이 330 딱 떨어져요. 뭐라고요? 330으로 가는데 요 놈의 지방세법만 331로 가요. 오케이? 그럼 다 100평이 얼마로 간다? 330으로 가는데 지방세법만 331로 가게 돼 있어요. 취득세는 지방세, 국세? 지방세니까 331, 662 달고 나오는 것이고 재산세도 지방세죠? 331, 662, 993 나가다 보니까 대란토지 세금과세 할 때 원칙은 종합상가세 원칙이더라. 그럼 662까지는 종합상가세 해야 돼. 그만 넘어서는 경우 도시지역 내에선 고율분리과세로 때리겠다라고서 안 했어요? 했죠? 그때 662란 말이 나옵니다. 누구는 했고 누구는 안 했다고 말씀하시는데 한 사람은 작년에 재수생들이고 안 한 사람은 신규들이에요. 분명히 같이 배운 것 같은데 잡아떼고 계신데 어쨌든 간에 그럼 건축법은 지방세인가요? 건축법 지방세법 아니잖아요. 그 100평이 나오면 얼마로 나올까? 330이 나가다 보니까 5층 이상 못하는 아파트 4층까지는 연립아니면 다세대인데 동당 건축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상이면은 연립주택 미만이면 다세대란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어떤 경우는 660이 나온 이유는 지방세법이 아니니까. 그럼 공부하다가 지방세법일 때는 뭐가 나오고 100평이 331, 662 달고 나가는 것이고 지방세법이 아니면 전부 다 330, 660 나가게 돼 있어요. 아시겠나요? 그러면 양도 소득세가 100평 나온다 가정하게 되면 얼마나 나올까? 33, 거기 나와야겠죠? 지방세법 아니니까. 감 잡았어요? 네. 그렇게 해서 단위 가지고 이해하시면 나중에 숫자 외울 때 331인지 0인지 헷갈리지 않을 겁니다. 왜 그러느냐? 의료문제에서 331로 출제했으니까 그래요. 331, 330 헷갈리니까 나중에 헷갈리지 마시라고 지방세법만 얼마로 간다고요?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아마 어떤 게 330인지 1인지 헷갈리지 않을 겁니다. 어디 나온 건 아니에요. 어디 나온 건 아니고 혼자 책 보다 보니까 오 이런 차이점이 밝혀져서 알려드린 거니까 아주 공부할 때 응용하실 부분이고 누가 이런 말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저 혼자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공부하다 응용하실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양입 제한사까지 정리 끝나면 1필지에 대한 내용은 끝났고요. 페이지 38페이지에 집원 나오는데 집원의 경우는 이제 의부터 보는데 집원은 거의 매회 출제합니다. 집원은 몇 개 외울 게 있으니까 정리 좀 하시길 바래요. 집원 개념적인 설명까지 설명드리고 잠깐 쉬었다 갈 테니까 집원 다 못 끝나기 때문에 밑에 집원부터 보도록 하죠. 집원의 경우 의의 보니까 아까 배울 집원이란 필지마다 부여하여 등록한 번호가 집원인데 집원의 부여 방법 보니까 밑에 진행 방향이 있고 단위가 있고 그다음 오른쪽에 기본 나와 있죠. 제일 먼저 나올 것이 원칙은 단위가 먼저 나와야 되고 두 번째 기본이 먼저 나와야 되고 세 번째 진행이 나와야 됩니다. 순서적으로. 자, 집원은 필지마다 부여하는 번호가 집원인데 여기 앞에 부분은 가볍게 보세요. 잘 안 내니까. 집원의 경우는 부여할 때 단위를 따라 세분하게 되면 세 개로 세분합니다. 지역단위법이 있고 또 하나가 도엽단위법이 있고 세 번째가 단지단위법이라는 것이 있더라. 세 가지가 단위에 따라 물렸는데 이 단위라는 것은 그 지역이 넓으냐 좁으냐 기준이에요. 넓은지 좁은지 보고 따지는데 이 단지단위법의 경우는 다른 말로 블록식 그럽니다. 여기 제일 쉬운 거예요. 블록식이라는 얘기는 많이 쓰는 지역이 도시개발사업 등 사업을 시행한 지역 내에서 지번 비할 때 블록식을 많이 쓸 수 있는 것이 방법이므로 도시개발 사업 시행 지역 또는 경지정리 사업 시행 지역 등 사업을 시행한 지역은 블록식을 많이 씁니다. 시골 가가지고서 논밭 한가운데 가서 논을 찾아가는데 몇 블록 논이 어디냐고 물어보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 블록이 있다는 얘기는 개발의 진행이 된 적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이제 세분할 것은 지역단위법, 도엽단위 이 두 개를 세분하실 때 하실 공부인데 지역과 도엽 어떤 게 더 말이 쉬워 보여요? 지역이 쉬워 보이죠? 그건 말에 속은 것이고 쉬운 말은 도엽이 더 쉬운 말이에요. 도엽은 한자로 도자가 그림 도자에다가 옆자가 입엽자입니다. 뭐라고요?
그림도에 이백이란 말 쓰는데 말 그대로 직역을 하게 되면 그림에 무엇이 있다? 이파리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나뭇가지를 딱 잡은 경우에 지금은 그냥 뭐 뼈대밖에 안 남았겠지만 한여름에 나뭇가지를 딱 잡게 되면 달린 이파리가 많아요, 적어요? 많죠? 그럼 도면에 이파리가 있다는 얘기는 뜻이 도면에 장수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장수가 많다는 얘기는 반대로 해석하면 지역이 넓을까 좁을까? 지역이 넓다가 되겠지. 도면이 많다는 얘기는 그 지역이 넓고 도면에 장수가 많은 지역은 도엽 단위법을 쓰는 것이 방법이에요. 그럼 정반대가 지역이니까 지역 단위법은 도면의 장수가 많을까 적을까? 적게 되겠죠. 지역이 넓지 않고 좁다요. 이 두 개로 세분하는 것이 방법이에요. 그럼 정반대다 보면 하나를 요구 넘어가셔야 돼요. 그림 도체에 뭐가 있대요? 이파리가 있더라. 그림에 이파리가 있다는 얘기는 말 그대로 해석하게 되면 도면에 장수가 많다는 얘기이고, 장수가 많다는 얘기는 지역이 넓다가 되는 겁니다. 그럼 도면에 장수가 많고 지역이 넓은 지역은 통째로 한꺼번에 집어넣어 부여할 수 없다 보니까 도면별로 세분에 부여할 때를 도엽이라는 말을 쓴 것이에요. 근데 지역 단위법은 도면이 몇 장 안 되고 지역이 좁다 보니까 세분할 필요 있어요? 세분 안 통째로 한 지역을 하나의 단위로 부여하겠다가 지역 단위법이에요. 이를 세분하시면 구별이 가능한데 여기를 푸는 맥은 얘가 맥이에요. 이걸 잡아내셔야 돼. 그래 쭉 풀려나갑니다. 도엽과 지역은 정반대 관계예요. 도엽의 뜻이 뭐라고요? 그림 도자에 이벽자에다 기억하시고 그림에 무엇이 있다? 이파리가 있다. 이 말 뜻은 도면에 장수가 많고 지역이 넓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내용이 풀려나가니까 이렇게 같이 보시면 내용이 정리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기본부터 먼저 볼게요. 기본이라는 얘기는 번호가 일어난 방향을 기본이라는 말 쓰는데 한자로 기자, 일어설 기자입니다. 기상 그럴 때 기자가 바로 일어설 기자를 의미하는데 번호가 일어난 방향을 기번 그럽니다. 책이 있다고 가정을 하고 밑에 그림 잘 나와 있는데 이렇게 해서 한글로 된 책이 있고 이쪽은 한자로 된 책이 있다 가정을 한 다음에 한글과 한자가 있을 경우에 일자가 시작된 방향 보호하는 것이 기본의 뜻인데 위쪽이 북쪽이고 아래쪽이 남쪽, 이쪽이 동쪽, 서쪽이 있고 위쪽이 또 마찬가지로 북쪽, 남쪽, 동쪽, 서쪽이 있을 경우에 한글권의 경우는 일자를 쓸 때 요거다 일자를 주고서 가로로 시작할 것이고 그 다음에 세로 쓰기 하는 한자권의 경우는 일자를 요거다 주고서 세로로 내려오겠죠. 이럴 일자 시작된 이 방향이 어디냐 보호하는 것이 기본의 뜻이에요. 한글권의 경우는 시작된 위치가 북서에서 시작이 되기 때문에 여기를 북서 기번이라고 부른 것이고 한자권의 경우는 시작된 위치가 어디예요? 북동이다 보니까 여기를 북동기번 그런 겁니다. 그럼 우리나라의 경우는 북서기번, 북동기번, 북서가 되겠죠. 북서기번 채택을 해서 쓰는 것이 우리 집원 체계고 중국이나 일본, 홍콩, 대만은 한자권입니다. 한자권의 경우 전부 다 이걸 쓰게 되어 있어요. 그럼 우리나라의 경우는 북서니까 시작이 북서라는 얘기는 끝나는 방향은 반대로 하시면 되겠죠. 북의 반대말은 남이고 서의 반대말은 동이 되니까 우리 집안은 북서에서 남동으로 진행하도록 부여하는 것이 진행 방향이 될 것이며 중국 같은 경우는 시작되기 어디가 시작됐대요? 북동이니까 끝나는 방향은 반대말이 남하고 서가 되겠죠. 이렇게 진행하는 것이 집안 진행 방향이므로 우리나라는 어디에서 어디로 진행하더라? 북서에서 남동으로 진행하도록 집안을 부여하는 것이 진행 방향이 되므로 밑에 그림 보시니까 열십자 방위표에다가 방향 나와 있나요? 이렇게 방향 이해할 수 있게 될 겁니다. 동서남북, 동서남북을 영어로 뭐라 그럴까? 이스트 웨스트. 동서남북을 두 글자로 줄여서 동서남북 두 글자로 줄이면 안녕하십니까? MBC 9시 어우 실력 좋으시네. 뭐라고요? 뉴스가 동서남북이 만들어진 어원이에요. NEWS. 뭐가 오우야? 뭐 이게 원래인데. 자, 동서남북을 뉴스가 새로운 소식이죠. 사방에 들리는 말을 만들어낸 것이 NEWS 뉴스가 만들어진 게 어원이에요. 그래서 아 진짜야 왜 못 믿는 것처럼 사람을 이렇게 여기서 그래서 사방을 뭘로 부르더라 뉴스라고 부르게 그래서 새로운 소식이 사방에서 들리다 보니까 뉴스란 말이 만들어진 거예요. 아 참 이게 또
사기도 못 치겠네. 그죠? 자, 의심을 해가지고서. 자. 근데 이제 일자가 시작됐으니까 2, 3, 4 진행을 해야 됩니다. 아니, 몰랐어요, 이거? 네, 이렇게 말이 만들어진 거예요. 뉴스란 말이. 근데 이걸 기억하는 게 아니라 이걸 기억해야 돼, 이거를. 기억할 때는. 이게 시험에 나와, 뉴스란 말 시험에 안 나오니까. 아시겠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진행 방향이란 말이 나오는데 방향이란 것은 이제 일자가 시작됐으니까 2, 3, 4 진행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순서예요. 하나의 지역을 정해주고 넓으냐 좁으냐 정해주고 일자가 시작돼야 될 거 아니에요. 일자 어떻게 시작할 것이냐. 시작됐으면 2, 3, 4 어떻게 진행하는 이 순서라는 얘기예요. 그럼 진행할 당시에는 진행 방향이 일단 사행식이란 말이 나옵니다. 아유 나도 졸려 죽겠는데 하품하고 있어 진짜. 괜찮아요. 자, 사행식은 사자가 뱀이 지나가는 형상을 사행식 그럽니다. 뱀이 앞으로 갈까 옆으로 갈까? 지 맘대로 갑니다. 뭐라고요? 네, 그만큼 필지별이 불규칙한 지역 사행식을 많이 쓰는데 가장 흔한 게 사행식이고 우리나라 농촌지역에 가장 많은 게 사행식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뱀이 사는 데가 도시의 농촌이에요. 네, 농촌 가장 많은 데가 사행식이 됩니다. 그 다음에 기후식이란 말이 좀 어려운데 기후식이란 말은 기후란 말이 홀짝홀짝의 한자어 표기가 기후란 말 쓰는데 기후식은 도를 중심으로 해서 여기가 도로가 있다고 가정을 하고 여기가 동일로라고 가정을 하고 동일로가 있다고 가정을 하고 이쪽에 필지를 중심으로 해서 보기의 좌측은 홀수만 주고 우측은 짝수만 주는 것을 기후식 그럽니다. 홀수를 한자어 표기로 기수라고 부르고 우수가 짝수예요. 이제 어릴 당시에는 구술 가지고 홀짝했고 중고등학교 다닐 때는 일명 동종과 짤짤을 했으니까 나만 해봤어요 짤짤이? 다 해봤죠? 안 해봤어요? 짤짤이 하면 누가 따느냐? 접는 사람이 다 따게 돼 있어요. 접는 사람이 따게 돼 있다고. 이건 확률적으로 무조건 따요. 짤짤이 하면은 가는 사람은 100% 잃게 되고 먹는 사람은 계속 따는 사람, 접는 사람이 따게 돼 있어요. 이걸 알고 있는 사람은 무조건 접어요. 내가 옛날에 예비군 훈련 가가지고서 150명 차비 다 따왔어. 짤짤해 가지고서 접어가지고서 다 땄는데 나중에는 동전만 이만큼이라서 PX가 바꿨는데 어쨌든 접으면 무조건 따게 됩니다. 왜? 의친이 싸마지만 3명이 가잖아요. 근데 얘가 걸리면 밥만 주면 되죠. 먹으면 다 먹잖아요. 맞잖아요. 먹으면 내가 맞으면 둘 다 먹고 상대가 맞으면 반밖에 안 주니까 확률이 내가 훨씬 큰 거예요. 이거는 3분의 1인 것처럼 보이지만 숨은 글은 그게 있기 때문에 짤짤이 하면 어떻게 해라? 접으세요. 그러니까 설날만 되면 우리 고섭 치지 말고 짤짤하자 그래. 그러면 어쨌든 간에 돈을 많이 벌 겁니다. 그렇게 이제 앞으로는 기후 하시는데 이쪽에는 홀수만 주라는 얘기는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이런 식으로 지문 부여할 때가 기후식 그럽니다. 홀짝, 홀짝, 홀짝 가는 방식인데 이 기후식을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르느냐 지번을 연결해 보니까 1, 2, 3, 4, 5, 6 지금 다 자꾸 도로를 교차해요. 교차하는 방식을 다른 말로 교호식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럼 기후식, 교호식 같은 말 뜻이고 기후식을 사용하려면 전제 조건은 도로가 발달이 돼 있어야 돼요. 그럼 주로 시가지 지정에서 많이 쓰는 것이 기후식인데 이걸 응용한 것이 바로 뭐냐? 도로명 주소. 좀 새로운 주소체계 도로명 주소죠. 만약에 이 6번 땅에 이 건물이 이렇게 자리 잡고 있게 되면 이 건물 전면에 표지판이 붙어 있습니다. 표지판이 동일로 써 있고 6번 써 있게 돼요. 그럼 이 건물의 앞 도로 이름이 뭐란 얘기고 동일로란 얘기고 이 토지의 번지가 6번지란 얘기입니다. 그럼 6번지라는 얘기는 홀수예요, 짝수예요? 짝수죠. 그러면 요 옆에 건물은 4번, 2번 이렇게 나가게 돼 있어요. 그럼 내가 찾고 싶은 건물이 24번일 경우는 어딜 뒤져야 될까? 저쪽 뒤질까? 이쪽 뒤질까? 이쪽 뒤지면 나오는 것이 이 도로명 주소 체계다 보니까 홀짝홀짝을 체계로 해서 부여하는 것이 우리 지금 새로 부여하기 시작한 도로명 주소가 되는 겁니다. 이게 이해 갔죠? 네, 그 다음에 단지식은 다른 말로 블록식을 단지식 그러니까 요거는 요걸 이해하시면 돼요. 블록식은 다른 말로 뭐다? 단지식. 그럼 주로 쓰는 지역이 도시개발사업 등 사업 시행 지역 내에서 많이 쓰는 것이 단지식이 되고요. 지금 나온 것이 사행식, 기후식, 단지식 중에서 두 가지만 어울려 쓰게 되면 절충식 그럽니다. 그럼 나올 건 아니니까 여기서 기후식만 잘 이해하시길 바라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하단부에 보면 외국의 지번부여 제도 나오죠?
아, 우리나라 것도 모르는데 외국 거 배우면 뭐 할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 거 안 나오니까 안 보셔도 되고 잠깐 쉬신 다음에 근데 실제로 40페이지 지번 부여 및 표기 방법 이쪽부터 문제가 출제합니다. 여기 워밍업으로 이해하실 부분이고 잠깐 쉬셨다가 40페이지 다시 보도록 하죠.